자,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자, 요즘 26회, 29회, 2년 연속 우리가 정답을 여기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공부할 때는 일반 경기 변동과의 차이점을 늘 고려를 좀 하시면 되는데, 변동의 주기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항상 특징을 염두에 둘 때는 일반 경기 변동과의 차이점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우리가 주기가 약 17년에서 18년의 주기를 보거든요. 영국의 한셀이라는 건축학자의 건축순환 주기를 보고요. 일반 경기 변동은 우리가 기업의 설비 투자의 변동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약 8년에서 10년 정도를 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주기는 일반 경기 변동 주기에 비해서 약 평균 2배 정도 길다. 2배 정도 길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시험 문제는요, 진폭을 많이 내요. 진폭. 26회도 정답 물었습니다. 자, 정점과 이 저점 사이의 길이를 경기 변동의 뭐죠? 진폭인데, 부동산 경기는 호경기, 호황의 가격이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일반 경기보다 정점은 더 높고, 또 불경기에는 또 가격의 하락폭이 커요. 일반 경기보다 저점은 더 깊게 나타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이렇게 일반 경기 변동보다 뭐죠? 크다. 크다. 26회는 작다로 출제했어요. 크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진폭은 일반 경기 변동의 진폭보다 크다. 그래서 작년에도 29회도 진폭 쪽에서 또 정답을 물었죠. 그래서 진폭 좀 주의해 두시고, 자, 그리고 회복 시장. 여러분, 부동산 경기는 회복 시장은 느리게 바닥을 통해서 이 회복 시장의 국면은 느리게 진행이 돼요. 느리게 진행이 되고, 이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후퇴 국면은 이렇게 뭐 한다? 빠르게 진행이 돼요. 후퇴 시장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요 점선을 통해서 좌우, 여기가 경사가 좀 급하거든요. 급해요. 왼쪽에 비해서 우경사 비대칭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우경사 비대칭의 구조, 변동의 대칭성이죠.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또 네 번째, 부동산 경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 경기에 시간적으로 뒤지는 경향, 후행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경기보다 앞서서 선행할 수도 있고, 또 반대 방향 역행할 수도 있고, 또 병행할 수도 있고, 또 각각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자, 그 내용이 나오고, 다섯 번째도 한 번, 세 번 정도 시험에 나오는데, 주기의 순환 국면은 이 명백하거나 일정하지가 않다. 불분명하다는 거죠. 자, 이것도 한 세 번 우선 출제를 했고, 또 타성기간이라는 용어가 또 많이 나와요. 부동산 경기 변동이 일반 경기 변동에 뒤지는 시간차인데, 우리나라는 평균 일반 경기 약 2년 정도 타성기간이 나타나요. 그래서 타성기간이 뭐다? 길다. 왜냐하면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급의 시차로 인해서 타성기간이 길다라는 중요한 또 특징이 있고, 자, 또 부동산 경기는 이 국지적으로 나타나죠. 자, 여러분, 부동산 경기는 국지적, 지역적인 형상인데 뭐가 발생한다? 이제 부동산에 있어서의 경기의 붐이 발생하면 뭘로? 전국적, 광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자,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나라의
도시, 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우리나라 이 도시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양상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도시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고 또 한 도시 내에서 또 지역에 따라서도 부동산 경기 변동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런 내용을 보고 여러분 교재 이 순환적 경기 변동 79페이지 보시면은 자, 순환적 경기 변동이 나오죠. 자, 순환적 경기 변동을 보면은 우선은 일반 경기에 불경기에 대응하는 하향 시장 국면에서는 부동산 경기 후퇴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부동산 거래는 특수한 거래 이외의 거래는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래는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 공실률은 뭐가 된다? 공실률은 최대가 돼요. 그리고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최소가 되겠죠. 안 좋으니까. 최소가 되고 이 경기에 불황에 약한 부동산, 규모가 큰 주택, 호화주택은 가격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특히 타격이 크게 나타난다.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시점에서 보면 위에 있으니까 상한선, 상한 가격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통해서 점점 오르죠. 가격이 서서히 오르고 부동산 거래도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회복시장의 국면으로 접어들면요.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하고 또 공실률도 감소하고 고객이 중개업소를 찾는 빈도도 늘어나면은 회복시장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비슷하면 기준가격, 저점에 있으면 뭐죠? 하한선, 기준가격이 되거나 하한선이 되죠. 회복시장에서는 가격이 서서히 오르기 때문에 아직도 가격이 낮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인 요소가 개입되기 쉬운 국면의 시장이고 이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에 이르는 일반 경계, 호경계에 해당하는 상향시장에 접어들면은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최대가 되고 공실률은 최소가 돼요. 그리고 상향시장 시계열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후퇴 시장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국면의 시장인데 자, 여기서는 과거, 작년에도 또 출제했어요. 한 5번 나온 것 같아.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본 밑에 있으니까 뭐죠? 하한선, 하한 가격. 그리고 26회도 나오고요. 25회도 나오고 29회. 한 5번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고 하고 매도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 전문업자 입장에서 뭐가?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이 돼요. 자, 정점을 통해서 내려오면 거래도 한산하고 가격도 하락하는 후퇴 시장이 접어들죠. 공실률은 뭐다? 우리가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비슷하면 기준 가격, 정점에 있으면 뭐죠? 상한선. 요거는 또 25회에는 상한선을 하한선으로 출제했습니다. 상한선. 자, 이 국면에서는 가격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자는 빨리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매수자는 거래를 뒤로 미루려다 보니까
부동산 또 중개 전문 활동에 있어서는 매 또 수자가 중시되는 시장이 형성된다. 이 매도자 매수자도 한 3번 출제했고요.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이것도 한 5번 출제했습니다. 좀 자주 정답을 묻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순환적인 변동이죠. 이러한 순환적인 경기 변동은 4개의 지금 순환 국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순환적 국면에 의해서 분류되는 시장은 아니지만은 일반 상품 시장에는 존재하지 않고 부동산 시장에만 존재하는 시장을 우리는 안정시장이라고 하죠.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안정적이거나 약간의 가벼운 상승을 가져오는 시장인데,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새로운 거래 사례 시점에서 보면 가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이 돼.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의 기준. 또 안정시장에서는 경기의 불황에 강한 유형의 부동산, 규모가 작은 주택, 위치가 좋은 주택, 역세권 내 소규모 점포 등은 불황시에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었기 때문에 유리한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미집 이론이죠. 이것도 한 7번은 출제했네요. 자, 에치켈. 자, 에치켈의 거미집 이론인데, 요거 출제 좋아하신 분이 들어가면 돼요. 네, 별표 2개 정도. 작년에 또 출제했죠. 28회도 27회 나오고 29회. 근데 여러분, 요 문제 좋아하시는 분이 들어가면 꼭 내요. 네, 여러분 19회 시험 처음 출제해서 지금 29회까지요. 7번 출제했어요. 모든 시장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적용하냐면 농축산물 시장에 처음 적용한 것을 우리 어디에 도입한 거죠? 건축물 시장에 도입을 한 거죠. 자, 조건은 뭐냐? 이 시장의 조건은 생산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생산기간이 오래 걸린다. 장기다. 생산기간이 장기고 공급에 뭐가 존재한다? 시차가 있다. 공급에 시차가 있다. 생산기간이 오래 걸리고 공급에 시차가 있다. 그래서 농축산물 시장이나 건축물 시장에서의 무슨 상태? 불균형. 불균형은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으면 불균형.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으면 뭐다? 균형. 이 불균형 상태가 이 균형 상태로 이 조정되어 가는 과정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조정되느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석하는 것을 동태라고 해요. 동태. 그래서 동태적으로 우리가 분석한 모형이 바로 거미집 이론입니다. 자, 이때 거미집 이론의 가정을 보면은 2019년도의 수요량, 2019년도의 수요량은 2019년도의 가격에 영향을 받아요. 수요량은. 근데 2019년도의 공급량은 그 전 2018년도 전기의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공급의 시차 때문에 그래요. 시차. 그래서 한 해는 폭등, 그 다음에는 폭락, 폭등, 폭락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수요와 공급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시간적 갭,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시험에 7번 다 출제된 거, 요거. 그러면 요거는 꼭 출제된다니, 거미집만 나왔다 하면은 요건 꼭 출제하니까 요거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7번 다 출제했어요. 수렴형은 뭐죠?
안정적인 균형이다. 자, 안정적인 균형이 바로 수렴형. 수렴형. 자, 그러면 수렴형은 이런 그림. 자, 여러분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있어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완만해요. 공급 곡선은 뭐다? 기울기가 이렇게 급해요. 이런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이 바로 우리는 아까 2교시 때 뭐죠? 균형. 수요 공급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 이 점은 불균형. 그럼 불균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균형으로 들어가죠. 이 모양이 꼭 거미가 집을 짓는 것, 밖에서 거미줄 치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슷하다고 해서 거미집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수렴형을 우리는 7번 다 출제를 했는데 조건이 있죠. 그럼 수렴형을 보면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뭐죠? 마이너스 기울기니까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돼. 플러스로 만드는 거죠. 이 공급 곡선의 기울기에 있어서의 절대값 비교하면 어디가 크냐면은 뭐가 크다? 공급 곡선이 크다. 자,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수요 곡선이 완만하면은 탄력적 1보다 크죠. 공급은 기울기가 급하니까 비탄력적 0과 1 사이는 값이니까 어디가 크죠? 수요가 크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가요. 여러분 기울기와 탄력성은 서로 역관계에 있어. 같은 게 아닙니다.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반대. 그래서 여러분은 꼭 뭐만 기억하면 돼? 요것만 기억하면 되죠. 수렴형만 기억하고 발사는 요거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암기는 어떻게 암기하죠? 수렴형일 때 수요가 탄력적이다. 자, 여러분 수요가 탄력적이면 공급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수요가 탄력적이 뭐죠? 수렴형, 수탄수.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렴형, 수탄수. 요거 꼭 암기해두면 되죠. 수탄수 하면 여기 되잖아요. 여기 나오니까 반대로 가면 되지, 기울기. 여기 수렴형입니다. 그럼 발산은? 발산형은 불안정적인 균형. 자, 불안정적인 균형이 발산. 이렇게 나오겠죠. 발산은 수요, 공급이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 이 점이 어떻게 돼요? 점점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이렇게 점점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가 발산형이에요. 수렴형의 반대니까 어떻게 돼요? 기울기는 수렴형의 반대인데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공급 곡선의 또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했더니 어디가 크다? 수요 곡선이 크다. 이 반대 수렴형.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또 이게 뭐죠?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니까 부동방향 반대. 공급이 완만하니까 탄력적. 수요는 기울기 급하니까 비탄력적. 그럼 요거는 암기를 또 어떻게 하면 돼? 공급이 탄력적이면은 수요는 상대적으로 비탄력적. 그럴 때 무슨 형태? 발산형. 공급이 탄력적일 땐 발산형. 그래서 암기는 수탄수 공탄발 하면은 틀릴 수가 없어.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관계. 자, 이런 형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주어졌다. 자, 이런 형태. 점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순환형. 여러분 작년 시험에 뭘 했어요? 수렴형, 순환형. 요거 두 개를 냈지 작년에. 25회도 수렴형, 순환형.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서로 뭐다? 같다. 같다. 같으니까 저런 형태가 나오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또 뭐가 같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같겠죠. 니꼬로 나오면 순환형. 그러니까 뭐만 남기면 돼요? 수렴만 남기면 돼요. 요거 반대 발산. 니꼬로 나오면은 순환형. 자, 여러분 프린트 8번 문제 봅니다. 부동산의 경기 순환과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에서 순환적 변동을 비롯한 계절적, 장기적, 무작위적 변동이 나타난다. 맞는 지문이죠? 무작위적 변동이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 비주기적인 경기 변동 현상. 맞습니다. 대학교 근처에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것은 매해 발생하는 계절적 변동. 하향시장에서 직전, 하향시장에서 직전 후퇴 시장에서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위에 있으니까 상한, 하한이 아니라 상한 가격. 4번 정답. 상향시장에서는 매도자가 중시되는 형상이 나타나죠. 자, 9번 A 부동산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 요겁니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0.3, 여기 0.7, 뭐 수렴형. A는 수렴형, B는 요거죠. 마이너스 0.5, 0.5 같죠? 네, 순환형. 야,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지. 28회는 3개 다 물었어요. 기울기로만 3개 다, 기울기가 주어졌어요. 28회 시험에. 자, 자 88페이지로 넘어오면은 부동산 시장. 자,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장소를 부동산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거기 보면 보이스라는 학자의 견해도 나오죠. 부동산 우리가 권리에 있어서의 교환이라든지 또는 상호 유리한 교환으로서의 부동산 가액을 결정한다든지 공간 배분한다든지 이런 의도된 상업 활동을 하는 장소가 바로 시장인데,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한번 보면은 가장 고유의 기능이 자원 배분의 기능, 그리고 교환의 기능은 시장이 가지는 고유의 기능입니다. 자, 이 부증성의 특성에 따라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면 수요자에게 자원이 배분되는 기능을 가져요. 또 우리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부동산과 현금이 교환되고, 또 양평의 토지와 서울의 단독주택 평가를 통해서 막교환이 이루어져요. 부동산의 막교환, 교환의 기능. 또 소유와 임대에 있어서 매매, 임대차에 있어서 교환의 기능이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는 고유의 기능이고, 또 매도자, 매수자, 투자자, 건설업자 등에게 정보를,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자, 매도자가 처음 불러본 가격이 5억이다. 예? 그리고 매수자가 3억이다. 가격 차이가 얼마? 2억이 나면 거래 계약이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시장에 중개사 개입해서 정보를 제공하죠. 그래서 매도자가 제안한 가격은 점점 하락을 할 것이고 매수자가 제안한 가격은 점점 오르죠. 그래서 매도자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하한 가격, 또 매수자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상한 가격이 여기서 충돌을 하죠. 접점, 이 만나는 접점에서 뭐를 한다? 4억이라는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형성의 기능, 다른 말로 가격 창조로서의 기능이 나타나요. 그리고 지속적인 토지의 대체 경쟁을 통해서 우리는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이나 이행을 통해서 최유효 이용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양과 질을 또 조정하는 기능도 가져요. 자, 토지 우리 관련해서 경제활동 주체가 있어요. 경제활동 주체의 토지를 이용한 대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도심에서 거래가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공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이 나타나는데 이걸 토지 이용에 있어서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것도 우리가 시험에 2번 또 최근에 출제를 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자, 올해 또 중요한 게 거기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또 중요하죠. 토지 특성을 또 잘 알아둬야 돼. 또 상당히 중요한. 토지의 특성. 자,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 시장과는 다른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타난다. 자, 토지 특성 중 대표적인 게 뭐죠? 부동성이죠. 자, 부동성으로 인해서 공간적 작용 범위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는 국지적 지역 시장을 형성한다. 국지적 지역 시장을 형성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적이고 광역적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자, 여러분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 이것을 용도에 따라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 각각의 시장을 우리 뭐라고 하죠? 각각의 시장을 서브 마케트, 부분 시장, 하위 시장이라고 해요. 이 각각의 시장.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의 용도라든지 이 지역별 등에 따라서 이렇게 전체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형상을 우리는 시장의 뭐라고 하죠? 분화라고 해요. 이 시장의 분화가 되면서 또 부분, 하위 시장이 형성이 된다. 부분, 하위 시장이 형성이 되죠. 자, 이 지문은 우리 19회 시험에 한번 출제했는데 작년에 나온 게 있거든요. 작년 시험에 요거 나왔어요. 부분, 하위 시장, 부분 시장별로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 지문 작년에 출제했어요. 그럼 그 말은 뭐냐? 예를 들어서 부분 시장, 자,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으로 나눌 때 그럼 전세 시장에서 최근에 보면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죠. 그럼 불균형이 발생해요. 이게 다 뭐에서 나타난다? 여기서 나타나는 거. 국지적 시장에서. 작년에 출제했습니다.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다. 자, 우선 부동성에 의해서 우선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고, 자, 그리고 비표준화가 나오죠.
비표준화. 뭐에서? 개별성의 특성에서 나타나죠.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공장에서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뭐가 돼요? 우리는 유통기구가 체계화되어 있어요. 근데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어려워요.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의 가능성이 낮다. 표준화가 어렵다. 자,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대체의 가능성이 낮다. 자, 그리고 또 대량 생산 안 되죠. 도매상, 소매상 같은 유통 우리가 기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시장이 체계적으로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시에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 거래 시에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또 부동산 상품의 가격에 대해서 집중적인 통제가 어려운 게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자, 또 거래가 비공개돼 갔어요. 거래의 비공개성, 은밀성이죠. 자, 부동산 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부정적 인식, 또 자금 출처된 세무당국 조사 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거래 내용의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려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래 수집, 이러면서 거래에 있어서 정보 수집이 곤란해요. 그래서 정보 탐색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래에 관련된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가 되는 게 바로 이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인해서 그렇다. 또 부증성, 부동성, 부증성 등에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하기는 어렵다. 곤란하다. 뭐가 있다? 공급에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자, 17회 시험도 정답 물었는데 시험에 좀 많이 나오죠.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질문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고 가격이 비싸요. 또 일반 상품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다. 소수의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구매자와 뭐가 존재한다? 판매자가 존재해. 이 말은 뭐죠? 높은 부동산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시장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진입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를 상대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가격이 비싸니까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돼. 그래서 자금의 뭐다? 유용성. 이 자금의 유용성과 뭐를 갖고 있다?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돈을 빌릴 때는 뭐? 정부의 화폐 금융 정책에 영향을 받는 금리에서 자금 조달 가능성에 영향을 줘요. 자, 또 가격이 비싸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구매 자금을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황금성인데, 황금성 면에서 어떻게 곤란하기 때문에 매매 기간의 장기성,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곤란하다. 자, 또 여러 가지 우리는 법률적 제한이 많아요. 일반 상품과는 달리
법률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이 시장의 수요 공급 조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또 왜곡을 발생시키면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또 만드는 요인에 법적 제한이 많다는 얘기죠. 또 부동성으로 인해서 토지 이용의 외부성이 나타나요. 외부 효과가 나타나죠.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우리 외부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실패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이 나타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91페이지에 문제, 거기에 두 번째 문제 한번 봅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 조절이 쉽지 않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2번,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특정 지역의 다수의 아니라 소수,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소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합니다. 틀렸고,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품별 시장 조직화가 가능하다. 여러분이 유통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의 조직화가 어렵다.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사적 재화이기 때문에 공적인 거래가 아니라 사적인 거래를 띠고 있죠. 그래서 틀렸고,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이 특징이 있기 때문에 동질적 가격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거 들었죠? 그럼 국지성이 특징이 있다 할지라도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은 개별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균질적인, 동질적인 가격 형성이 곤란하다. 그래서 5번 틀린 질문.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2페이지 보시면은 효율적 시장이 나오는데, 자, 1968년도 나타나니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이론입니다. 그래서 50년 전에 나타난 이론인데, 이 주식 시장에서 처음 나타난 이론을 부동산 시장에 도입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시장에 정보가 새로 유입이 되면은 그 정보가 시간의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3기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의 집가는 어떻게 돼요? 오르는 형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시장 가치에 우리가 반영되는, 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정보가 어떠한 정보인가에 따라 시장을 약성, 중강성, 강성 세 가지 유형으로 나오는데, 자, 이 유형을 여러분이 또 시험 지문에 자주 내요. 뭐 당연히 올해도 출제 29회도 나오고 28회도 나오는데 하여튼 올해도 나와요. 올해 나올 때는요, 요거가 섞어요. 이 특성과 효율적 시장 유형을 같이 섞어서 출제를 많이 해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요 특성 잘 봐두시고 효율적 시장의 유형도 중요한데 그것도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효율적 시장의 유형은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5개 중요한 거 했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도 우리가 중요한 거 4개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